이건 차단이 아닌데. 오늘 특별하게 제가 할 말씀을 동선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우리 기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고 해서 월급 온 건데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럽네요. 선생님 그래도 이제 남은 두 달. 네. 2달 반. 반을 좀 깜깜하게. 이렇게 좀 아니요,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실 거고요. 마지막 네. 마무리나 그런 부분도 좀 있을 텐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민선 8기를 잘 마무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제가 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과는 성과대로 또 보완해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9기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점을 조금 집중해서 좀 듣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행사가 이제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도민체전 이런 행사들이 있고 또 6월에 개최되는 이제 제주포럼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가장 큰 국제 행사가 될 거고 또 이번은 이제 외교부와 공동 주도하는 그래서 행사의 성격 이 이제 위상이 격상된 만큼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한 수준의 국제 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잘 준비해서 또 외교부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은 이제 국제교류재단 이제 외교부 차관 출신이 이제 이사장으로 오는 구조였죠. 이것을 바꾸려고 제가 임진모 대사가 우리 국제관계대사 할 때 임대사하고 제가 이거를 바꾸는 TF팀을 만들어서 이제 외교부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그런 의견들이 잘 받아들여져서 외교부에서도 파견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이제 입축해서 하는 방향으로 바꿨고 또 저기 포럼도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관 형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판이 좀 커졌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의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좀 더 고위급 현역 지금까지는 이제 전직 중심이었다면 현직 중심의 인재 주요 인사들을 이제 섭외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단도직입적인 것들은 그 폐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자칫 판단하고 있습니까? 폐인 무슨 경선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초자치단체에게 폐인을 얘기하는 게 앞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게 조정을 운영하는 상당히 좀 버거운 점이 있다. 그런 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조정을 운영하려면 뭐 미래 비전에 대한 설계도 잘 해야 되는 거지만 현실의 그 민생을 살피는 것도 더 잘해야 되고 근데 이 사무가 이제 법적으로는 기초사무, 광역사무, 국가사무라는 세 가지 틀로 이제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다 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식의 일처리 스타일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이걸 또 이해도 시키고 납득도 시키고 정성을 들여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법리로 법률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같이 가서 어울려주고 막걸리도 마셔주고 이렇게 하면서 민원 해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우주 산업을 빨리 설계해야 되고 에너지 대전은 빨리 해야 되고 이거 같이 전문가들 만나서 또 논의해야 되고 이거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관심이 이쪽으로 잘 안 가. 그게 이제 기초 사무에 대한 내가 접근해야 되는데 전념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도정의 이제 모든 공직자들도 이제 기초 사무가 지금 명확하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이제 행정시와 도정이. 예전에는 도정은 기획 업무만 하고 조정 업무만 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 집행까지 다 해.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맞느냐. 근데 행정시는 또 인사권은 다 행정시장한테 있어요. 가장 급 이상은 물론 있지만 또 이제 거기 있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9급, 8급, 7급, 6급이잖아요. 전혀 도정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 그래서 도정의 교육 정책을 받아안기 좀 어려운 구조가 있다. 행정시가. 그건 시장님이 얼마나 역할을 잘하시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조의 문제. 앞으로 이 구조의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되어야 그런 문제가 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설득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또 너무 재밌게 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좀 나같이 하시는 분은 또 이런 방식으로 또 하게 하고 다양한 상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 주말에 SNS 게시글 올리셨잖아요. 저희가 주말 그거를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분이 달라. 지금 주말까지의 신분과 이제 어제 아침 9시부터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립성 위반 이제 여지가 있으시죠. 그렇게 지금 신분이 말씀한 대로 다르니까 오히려 딱 하루 차이를 앞두고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반대측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일부 중립성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뭐 접근하시면 되지. 저도 다 선관위 다 확인하고 다 지금 확인 안 하고 있어요. 임기 후 혹시 뭐 계획 검토 중인 게 혹시 있으실지 아직은 뭐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과정에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부터 이제 달려왔잖아요. 처음 출마했던 게 떨어졌지만 만 33세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쉼 없이 그냥 달려온 삶이라 조금 휴식도 필요할 시기가 됐고 도의원, 국회의원, 도지사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해보고 싶었던 일들에서 미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만약에 다른 일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내가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 아니 도지사 오든지 일단 곧 들어설 무슨 국기가 8기에 이런 정책만큼은 좀 이어가 달라 하고 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대부분 다죠. 대부분 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정책 중에 이건 잘라내고 이건 하지 말고 이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모든 정책을 설계할 때는 헌법과 법률과 제도에 의거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체계를 벗어난 정책이 있다면 그건 드러내면 돼요. 근데 이 법률적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은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거의 찾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방 사무,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관련 없이 독자적인 지방비로 지방 사무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도 대부분 제도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드러내려면 조례를 드러내든지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집행될 수는 없잖아요. 또 대부분 다 성과를 또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민 체감이 낮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구청에서 판단하기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판단하기에 평가하기에는 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감과 이거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약간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대부분 잘 다 이어졌으면 좋겠고 개선 또 그리고 좀 더 고도화 시키는 부분이 좀 더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설계는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고도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장 좀 여쭙게 좀 까다로울지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 경선이 남아 있어서 위쪽 후보하고 지사님이 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말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그거는 부분에 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뭐라고 코멘트하기는 어려운 거고 이미 뭐 코멘트는 후보 등록 신분에서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잘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토론 과정에서 TV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뭐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아까 뭐 기초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좀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민선 8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선식정무제한이죠. BRT인데 이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BRT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 정책 주체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혁신적이죠. 혁신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중앙로 BRT, 그러니까 시청에서 이제 법원 위로 올라가는 이 상대식 정류장 있는 BRT.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도를 줄여야 했고 가로수를 다 베어내야 했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섬식정류장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죠. 대한민국 최초로. 그리고 그래서 가로수도 베어내지 않고 인도폭도 줄이지 않고 가능했던 거죠. 설계가. 이 혁신이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불편.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갔더니 좀 불편해지더라. 좀 차가 또 밀리는 것 같더라. 왜? 그러니까 이 불편이 이제 정책의 체감도를 낮춰버리는 거죠. 근데 타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아져요. 갈수록. 속도도 더 빨라지고 속도도 개선이 됐죠. 43% 개선되고 39% 개선되고 이렇게 개선되는데 일부 지금 정체된 구간이 터미널 입구 사거리에서 오가 오거리까지인데 그거는 버스베이가 설치가 완료되면 그것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뭐가 더 불만이냐면 너무 멋지게 만들었어요. 선식정류장 보면 너무 멋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죠. 실제는 돈이 적게 들어간 거예요. 상대식 정류장을 할 때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하나만 하면 되니까. 실제 설치 비용은 원래는 상대식을 하기로 결정이 됐었던 건데 상대식이 아니라 섬식으로 바꾸면서 비용이 절약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도로 가운데다가 이 섬식 정류장이라는 이상한 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좋아하죠. 겨울에 가서 거기서 추위도 녹이고 기다렸다가 여유를 가지고 또 버스도 타고 여름에 이제 에어컨 나오는 데서 쉬어가고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를 이용 안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왜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보여주기식 사업 아니야? 뭐 이런 불만이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을 더 치밀하게 이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 앞으로 관광이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시고 기름값이 너무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전국의 5배 이상 높아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버스 문제도 버스 회사 관계자들 만나면 요즘 기름값 때문에 저희 문제 없습니다. 왜? 버스 전기를 거의 다 바꿨잖아요 지금. 아주 일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항공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맞았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고, 이게 기후에너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속도를 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활동가 이제 이렇게 뛰어오르는 문제는 국제선이 더 없다면, 국제선보다 어쨌든 비교해보면 내외가 많아진 건 뛰는 건 사실이지만 국제선보다는 국내선이 어쨌든 거리가 짧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행이 국제선은 확연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제주도로 많이 온다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국내선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걸 뭐 그 현실이 돼 봐야지 5월이 되면 그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나들이에,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육지 어딜 가야 되는데 이런 데 이제 불편함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아직 뭐 딱 대책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우선 이제 추경해서 일종의 지원금 형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인당 한 15만 원까지, 또 취약계층은 뭐 60만 원까지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걸 통해서 우선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또 그것을 추경 재원을 어떻게 하면 탐나는 전으로 지급해서 지급 방식의 탐나는 전 비중을 50% 이상으로 어떻게 높일까. 그렇게 하면서 5월 달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설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는 대중교통보다는 이 자가용 타는 데 더 익숙해 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기간에 대중교통 타기 운동해서 이미 그렇게 많이 되고 하면 있고요. 좋을 것 내가 같아요. 오늘 아침에 모 국장 만나서 얘기 들어봤더니 7시 10분에 저 하라로마트 앞에서 버스 타고 여기 오는데, 예전에는 10명 정도 탔었대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는 거의 많잖아요. 7시 10분에 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일반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게 확인되고 있고, 수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정 시간대에 만차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또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문제, 정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 이상 하다 보니까 기자 간다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쓰면